자, 지금부터는 일반 전형 기준으로 필기 합격이 된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면접을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이느냐? 경력, 경험, 기술서에 과연 나는 무엇을 기입했느냐라는 점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분명히 어떤 분들은 줄글 형태로 이 서술형으로 작성을 한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개조식 형태로 해서 성과 제시를 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제시를 했던 부분을 가장 면접관들이 먼저 볼 가능성이 크고요. 과연 그 성과가 정말인 거냐, 성과를 정량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느냐, 이런 진위 여부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나 또는 이 성과가 본인 혼자 한 것이냐, 이런 꼬리 질문이 가장 지금까지 건보 면접관들이 많이 물어보는 꼴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노인 환자에 대한 건강 상태 사정, 이 파악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다. 이게 그러면 본인은 왜 성과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형태의 꼴이나 만족도 1위가 이렇게 달성을 했다라고 작성을 했는데 이것을 혼자 한 것이냐? 만족도가 전과 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정량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월 2회다. 과연 월 2회가 주로 언제 이렇게 이런 응대를 했다는 것이냐? 우수사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본인은 왜 우수사원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가장 면접관들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가능성이 큰 질문들이 경력 기술서, 경험 기술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됩니다. 등록률이 85% 이상이 되었다. 뭐 이렇게 작성을 했다 치면 어차피 진위 여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85%가 어떻게 이렇게 통계를 낸 것이냐? 고객 응대 스킬이 향상됐다. 이거는 전과 후가 그럼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느냐? 스킬이 무엇이냐? 이런 점들이 공단에 와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형태의 꼬리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소서 항목, 특히 4번 자소서 항목은 여러분들의 강점, 전문성, 여기에 대한 활용도 반드시 4번 항목에 내가 적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꼭 보시고 다시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아직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면접용으로 탈바꿈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상하반기에 질문에 있는 점들은 다 구두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그리고 2번, 3번, 특히 문제 해결, 대인관계, 그리고 직업윤리, 조직 이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보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 질문은 역량,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이 4번 항목을 구두상으로 답을 하시는 점이 상당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하반기에 작성을 하셨던 직무 수행에 본인의 강점, 역량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대답을 여러분들이 보통 글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풀어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상하반기 자소서 질문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두상으로 답을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자소서에 작성을 하셨던 소재 말고 그 외에 하나 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를 꼭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이 4번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 건보한테 제시를 할 수 있는 나만의 경쟁력을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런 역량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직무를 맡아 무엇을 잘할 수가 있는지를 생각한 답을 하셔야 될 텐데 이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거의 탈락, 밀려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무 수행 계획 중에 내가 과연 하고 싶은 일과 또 잘 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반드시 상황면접 기출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추상적이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민원응대를 잘하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의 만족을 이끌겠다 이런 형태로만 추상적인 인트로와 같은 답을 하게 되면 계속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골고루 상황 면접 주제를 다 실제로 발표도 해봐야겠지만 내가 해당 사업을 맡게 된다면 또 해당 직무 내에서 민원인을 만난다면 나는 어떤 식의 행동들을 하겠다라는 점을 꼭 스스로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와 2022년 하반기 이 두 시즌 정도의 최근 1년 건보가 물어봤던 상황 면접 기출 주제만큼은 반드시 다 카테고리화를 해두셔서 나만의 견해들을 다 정리를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출 질문들은 다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토론 면접이 있는 경우는 스터디를 해서 다른 면접자들과 실제 연습을 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 스터디를 한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이 생각을 어느 정도 했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초보자들끼리 다 모여 있으면은 내가 오늘 만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지? 이렇게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단순히 잡담만 하고 오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터디라고 하는 점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각각 내가 맡아서 또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를 미리 스스로 전략을 짜 오셔서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만났을 때 최대한 시너지가 나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되면은 스터디는 실제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본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먼저 상황 면접 중심으로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을 먼저 가진 이후에 스터디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지를 그래도 정리를 하고 가셔야 같이 모였을 때 서로 시너지가 나지, 스터디를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얻을 거야 이런 태도로 임하게 되면 스터디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해야만 시너지가 나지, 다 열심히 안 하고 누군가가 해주겠지 라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상황과 토론 중심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BI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 여러 스터디원 분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쉽사리 할 수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실제로 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는 부분은 자기소개와 BI 관련된 이런 경험 질문들 이렇게 해보는 연습은 물론 중요는 하지만 상황과 토론 중심으로 먼저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 주제를 다 분배를 해주시고 조장분들은 취합을 해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이 토론과 상황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취합해서 공유하는 이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스터디로 하시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스터디 무조건 해야 한다,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스터디를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하실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